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보이자 글쎄요, 이재명 후보 측도 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 보신 것처럼 반문재인 연대를 구상하고 있다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지층 결집, 그러니까 집토끼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모습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됩니다. 과거 행정고 시볼 때 경제학 책에서 배운 거 말고 좀 현장에서 좀 직접 체감을 해보시면 거의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이 바깥에 직접 체감을 좀 해보시라 다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 잠시 뒤에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 이도원 의원님. 네. 검찰도 비판하고 언론도 비판하고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의 기재부도 비판하고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뭔가 새 결집에 이재명 후보가 나서는 거 아니냐, 여러 해석들이 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뭐 겉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죠. 그 검찰, 언론, 기재부, 말하자면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보수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계속 그 가짜 뉴스 얘기하면서 우리가 언론사 돼야 된다 하고, 검찰의 그 대장동 등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기재부는 왜 지원금 등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따뜻한 방 안에 앉아서 그 책상 머리에서 볼펜만 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중도로 가기 전에 이제 진보 진영을 규합한다는 그 전략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이 전략이 지금 정확하게 먹히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표적인 그 진보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이 일단 그 반대하는 것 같고, 또 지금 그 가장 그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그 재난 지원금까지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진보를 다지고 중도를 가는데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문제는 단순히 이런 그 어떤 전략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 본인이 대장동 문제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엔 또 여러 가지 말실수도 있기 때문에 후보 자체의 문제도 있는데다가 캠프 자체가 통합을 위해서 한 자리에 막 10명씩, 18명씩 앉혀놓다 보니까 가동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차별화를 얘기 또 하고 있긴 하지만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가 이재명 후보와 이 캠프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제 옆에 있는 여론조사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수층은 윤석열 67, 이재명 17 이렇게 지지하고, 진보층은 이재명 60.5, 윤석열 15.6% 이런 지지율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세를 좀 모으기 위해서는 진보층의 지지율부터 좀 더 제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최근에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중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예. 제가 몇 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마음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저런 지지율에 현재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통적인 과거에 오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층, 60대 이상의 고연령층,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 그룹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이것이 나와줘야 이재명 후보의 내부적인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현재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표들, 그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이렇게 완전히 옮아가는 그 과정이 아직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져 간 것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 부분과 2030을 어떻게 잡느냐, 하나의 세대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현재 좀 어떤 대두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030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에도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오늘도요. 2030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른바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청년 활동가를 만난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우리 사회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범법자에서 전과자입니다. 범법을 하는 때도 있죠. 범법자는 몰릴 때도 있죠. 우리 공동체에 합의된 룰을 일부 어겨가면서 이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도 더 큰 효율성이 있을 수 있죠. 응원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희가 앞뒤 문장 자르지 않고 한번 쭉 봤거든요. 이재명 후보 얘기를. 근데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내용은 범법을 하는 때도 있다. 일부 룰을 어기면서 주장을 알리는 삶을 응원한다. 이 발언을 불법 정당화하는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봤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보세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거는요. 약자를 위해서예요. 어느 공동체, 그러니까 특히 국가가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서 그 국민들에게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결국 바닥에서 약자인 여성과 그다음에 약자, 사회적으로 약자이신 분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범법을 해라. 어떻게 보면 범법을 해라. 때로는 범법하는 게 뭐 괜찮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일부 그렇게 룰을 어기면서 주장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삶을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청년들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죠.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발언에 의해서 다 알려져 버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깜짝 놀랐을 거고 그다음에 그 청년 중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본인이 전과 사범이에요. 검사 사칭했었잖아요. 음주운전 했었잖아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지만 이건 잘못됐다. 내가 살아보니까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정상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도리에 맞는 건데 예.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해서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미경 의원님 말씀 들으면 정말 나쁜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서 그 청년 활동가 중에 한 명이 자신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청년 활동을 하고 있고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면서 그 반대의 의미로 다른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채 페인트를 그렸더니 벌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너희들 절대 안 돼, 불법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옳고 그름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응원한다는 취지거든요. 예. 불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기후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 과거 이제 이재명 후보도 전과가 있죠. 근데 그 전과가 전 용인시장에 대한 비리를 밝히기 위한 시민운동을 하던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불법은 본인이 처벌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올바른 길 그 자체는 응원한다는 취지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이제 약간 왜곡될 수 있는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비춰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본인의 어떤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발언 범법을 하는 때도 있다. 일부 룰 어기면서 주장을 알리는 삶을 응원한다. 이 발언과 비슷하게 다소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이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공인이 되기 전에 어쨌든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았죠.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미없잖아, 솔직히.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올라가고 싶어요.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초반에 120시간 발언, 아프리카 노동 발언들 본인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논란 부른 발언 때문에 꽤 구설에 올랐었는데 이재명 후보도 이 발언 혹은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던 이 발언 취지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전에 했던 부산 재미없다 발언이나 오피스 누나 확 끄는데 이런 발언은 그 취지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룰을 어기면서 주장 알리는 삶을 응원한다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은 취임 때 그 선서를 하죠. 그 첫 문장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무슨 소리냐면은 대통령은 법치의 수호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완전히 그 혼란에 빠져버리겠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양이원영 의원이 아마 그런 점을 의식했을 겁니다. 그래도 조심하라고 해야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간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논란 발언들 이재명 후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요.